이번 차시는 로스토우의 경제발전 5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스토우의 경제발전 5단계는 복잡하고 여러 가지 현상을 포함하는 경제발전을 5단계로 간략화하여 분류했다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략한 분류로 인해서 많은 저개발 국가나 개발도상국들은 경제발전의 목표로서 상정하고 경제발전을 기획하기도 합니다. 로스토우의 경제발전 5단계 이론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근대화 이론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대화 이론은 전 근대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발전 과정인 근대화와 근대화를 위한 조건 등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 등을 총칭합니다. 근대화 전통이라는 이분법적 기준을 중심으로 전근대사회가 근대화를 거쳐 근대사회로 발전하는 진화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일 방향의 변동 과정을 거치면서 좀 더 진보적이고 문화적으로 완성된 단계를 거친다라는 것이 근대화 이론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근대화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인 근대성, 이 근대성은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전제에 따라 성립되며 이는 주로 서양의 경험이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근대화 이론은 서양의 경험을 근대화의 기준으로 삼고 서양 사회가 발전해온 일련의 과정이 근대화의 올바른 발전 방향이라고 전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국가는 이러한 서양 사회가 거쳤던 과정을 따라야 발전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구 중심적이고 이분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전통 사회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주입할 수 있다는 등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이 가지고 있는 주체성을 무시하고 진화론적 관점에서 서구 선진국들이 제3세계에 영향력을 미쳐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비판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대화 이론 그리고 근대화 개념이 경제적으로 적용되어 경제 발전 단계를 상정하고 그리고 이러한 이론과 연계된 대표적인 경제적 이론이 로스토우의 경제발전 5단계 이론인 것입니다. 국가의 경제 발전 과정은 어느 나라든지 5단계를 거쳐 발전하며 현재 어떤 국가든지 현재 각국의 상황은 이 5단계 중 한 단계에 있다고 로스토우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 발전 단계에 따르면 저개발 국가와 선진국은 서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국가든지 이 5단계의 한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과거가 저개발국의 현재인 것이고 저개발 국가의 미래가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스토우의 이론은 매우 발전지향적인 경제 역사적 단계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가지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입니다. 전통사회. 이 사회는 현대기술과 과학에 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어 생산성이 매우 낮은 사회입니다. 국민의 대부분이 생계 위주의 농업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의 성격 자체는 매우 보수적입니다. 변화를 꺼려하고 심지어 변화가 나타나면 이에 저항하거나 거부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계층적인 권력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중앙집권적 권위체제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위 계층인 귀족이나 지주가 강력한 정치력을 행사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류계층 사람들만이 비생산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본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다른 곳에서는, 다른 계층이나 다른 영역에서는 자본이 거의 형성되어 있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단계입니다. 도약을 위한 선행 조건의 충족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성장의 장애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성장을 지향하며 움직여 나가고 있는 일종의 과도기적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혁신적인 변화는 그 사회 자체에 의해서 일어나거나 혹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생산 부문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도로, 철도 및 공공시설이 갖추어지며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이려는 의식구조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경제가 성장함으로써 보다 많은 재화를 얻을 수 있게 되고, 국력을 강화시키며 사회복지를 개선하고 보다 높은 생활 수준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들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3단계입니다. 도약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데요. 경제적 발전이 본격화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제도적 틀이 새로이 형성되어서 사회의 발전과 확장에 큰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변화와 성장은 이러한 확장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공업이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단계가 3단계입니다. 선도 산업은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단계의 영국은 과거 면직공업이 선도 산업으로 국가의 경제를 이끌었습니다. 반면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당시 시대적 상황과 정치적 상황이 맞물려 군비 산업이 선도 산업으로 활용이 됐었고,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는 철도 산업이 2단계에서 선도 산업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도약 단계는 이렇게 단순히 경제적 측면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근대화와 기술 발달을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치적 집단의 출현도 발생하게 됩니다. 말씀드리자면 경제 발전의 결정적인 요인은 결국 정치적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상기시켜 줄 수 있는 단계가 이 3단계입니다. 다음으로 4단계는 성숙의 단계입니다. 성숙 단계에서는 기술의 진보가 경제 전반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경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다른 국가와의 무역이 고도화되며 기술 집약적인 산업 구조로 발전됨에 따라 도약 단계에서는 주도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업종들이 성숙 단계에 들어와서는 바뀌게 됩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매우 숙련된 사회로 발전되어 생산하기를 원하는 제품이면 어느 제품이나 생산이 가능할 정도로 기술 고도화 사회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회가 특정 분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안락함을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1단계나 2단계, 3단계에서는 발전이나 사회의 안전 혹은 안락함,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분야를 희생시키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지만, 이 4단계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 및 보건 비용 등이 반영되는 정책들이 시행되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빈곤율이 감소되고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는 등 생활 수준이 증가하게 되는 단계가 이 4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5단계, 고도의 대중소비 단계입니다.
기술 집약적 산업이 주도하던 성숙 단계는 내구적 소비재와 서비스 사회로 이행되어 고도로 발전된 산업 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매우 높게 나타나게 되고요. 사람들은 의식주 등의 기초 수요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에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사치품이나 고부가의 소비재에 대한 소비가 증가를 하게 되고 문화나 예술 등에 대한 소비 역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직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이 매우 높아지며 숙련된 기술을 지닌 공업 노동자의 비율도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와 안보라는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렇게 5가지 단계로 로스토우는 경제발전 단계를 구분을 했습니다. 로스토우의 경제발전 5단계 이론은 근대화 이론과 같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로스토우라는 경제학자는 미국식 발전 단계를 차용해서 이 이론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미국식 발전 규범을 사회 및 경제 발전의 필수적 단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들의 경제 발전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모든 국가가 미국식으로만 경제 발전을 이룩한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형적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전제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역시 일률적으로 모든 국가에 적용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단계에서 3단계로 바로 넘어가는 국가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각 단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고 일부 단계의 경우에는 특징이 겹치기도 한다라는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토우의 경제발전 5단계 이론이 여전히 많이 이야기되는 이유는 저발전 국가 및 개발도상국에 상당한 매력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국가들도 선진국처럼 발전할 수 있다라는 단계별 특징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계별 특징 및 단계별 구분이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저개발 국가나 개발도상국에도 단기간에 발전할 수 있다라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이 로스토우가 주장했던 각 단계별의 경제발전 목표를 설정하고 요거에 맞추어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차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